마음의 비타민, 은빛 철학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는데 상대방의 첫마디가 뭔가 어색합니다. 말은 틀린 게 없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지고 대화가 술술 흘러간 적도 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만남인데 첫마디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느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과 그 수많은 대화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분 좋았던 대화도 있고 괜히 마음이 상했던 대화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차이는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첫마디에서 달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첫마디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냥 만나면 습관처럼 인사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꺼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첫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반대로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만난 지 7초 안에 첫인상을 결정한다고요. 7초입니다. 고작 7초 만에 이 사람이 호감인지 아닌지, 편한 사람인지, 불편한 사람인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7초 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첫마디입니다. 표정이나 옷차림도 중요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첫 문장이 결정적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번 만들어진 첫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받은 인상이 이후의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마디에서 실수하면 그 이후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첫마디가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계속 유지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첫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5가지,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어떤 말에는 마음이 열리고 어떤 말에는 닫히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거창하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첫마디 하나만 달라져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 유지의 비결이 바로 첫마디에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용기 내어 내 말습관을 돌아보는 일, 그게 어쩌면 남은 인생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비타민을 챙기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는 분 중에 미용실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동네에서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죠. 요즘 미용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프랜차이즈도 많고 젊은 원장님들이 하는 세련된 가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 가게는 늘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단골이 30년째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이사 가신 분들도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비결이 뭘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러시더군요. 나는 머리 기술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손님들 잘 봐. 오늘 표정이 어떤지, 안색이 어떤지, 머리카락 상태가 어떤지. 그거 먼저 얘기해줘.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알겠더군요.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분은 거울도 안 보고 손님 얼굴부터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요즘 무슨 일 있어? 혹은 오늘 표정이 밝은데? 좋은 일 있었어? 그 한마디에 손님들 표정이 확 풀어집니다. 머리 손질도 안 시작했는데 벌써 수다가 시작됩니다. 자기 얘기를 술술 꺼내놓습니다. 미용실 왔다가 상담받고 가는 것 같다고 농담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다른 미용실에 간 적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어떻게 해드릴까요? 였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뉴얼대로 한 거죠. 그런데 왠지 그냥 처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머리카락 달린 물건 같은 느낌이랄까요? 가격도 비슷하고 기술도 나쁘지 않았는데 다시 가고 싶지는 않더군요. 이게 단순한 서비스 마인드 차이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조사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좋은 정보를 줄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칭찬을 해줄 때 등등. 그런데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나의 변화를 알아챘을 때였습니다. 만족도가 무려 42%나 더 높았습니다. 머리를 잘랐는데, 알아봐 줄 때, 옷을 새로 입었는데, 눈치챌 때, 표정이 안 좋은 걸 먼저 물어봐 줄 때,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가장 큰 심리적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변화를 알아챈다는 건 그 사람이 평소에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 관심받는 느낌이 만족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관계의 질은 얼마나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알아채는 말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이건 단순히 관찰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메시지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줬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 줄 때 그 고마움이 유독 큽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구나. 그 느낌이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의 변화를 먼저 말해주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관심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상대방을 그만큼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거죠. 이건 성격 문제라기보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왠지 정이 안 가는 사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가장 희귀하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는 보통 관대함이라고 하면 뭔가를 베푸는 걸 생각합니다. 돈을 쓰거나 시간을 내거나 뭔가를 해주는 것 하지만 시몬 베유는 다르게 봤습니다. 진짜 관대함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알아채는 것.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나를 진심으로 봐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들 바쁘고 다들 자기 일에 치여 삽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 나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 준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하기 전에 먼저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옷차림을 봅니다. 뭔가 달라진 게 없는지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그걸 먼저 말해주세요. 오늘 표정이 밝으시네요. 머리 하셨네요? 잘 어울려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불편하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을 안 해본 분들은 쑥스러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건 진심으로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알아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게 목적입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관심이 말로 표현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봐주는 게 중요해집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봐주면 상대방도 나를 봐주게 됩니다. 그게 관계의 선순환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형님 댁에 갔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형수님이 전화해서 오라고 하셨거든요. 뭔가 있나 싶어서 갔더니 별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자는 거였습니다. 형님 댁에 도착하니까 형수님이 음식을 차려 놓으셨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역국에 동태전에 잡채까지 형수님 손이 얼마나 많이 갔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수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까지 다 해놓으셨네요. 그랬더니 형수님 표정이 확 밝아지시더군요.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별거 아닌데.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얼굴에 보람이 가득하셨습니다. 그 후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형님도, 형수님도, 저도 편안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집에 올 때는 형수님이 반찬까지 싸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냥 앉아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기만 했으면 아마 분위기가 달랐을 겁니다. 형수님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준비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먹기만 하면 좀 허전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내색은 안 하셨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서운하셨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예전에 친척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한 분이 오시자마자 앉으시면서 여기 에어컨 왜 이렇게 안 시원해? 하시더군요. 음식 먹으면서도 이거 좀 싱겁네, 고기가 좀 질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며칠 전부터 신경 쓰고 준비했는데 첫마디가 불평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내색은 안 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예의의 문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더 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긍정심리학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감사 표현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건데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일 동안 매일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두 그룹의 인간관계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감사 표현을 한 그룹의 만족도가 무려 35%나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감사를 받은 상대방의 만족도도 함께 올라갔다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한 사람도 행복해지고 감사를 받은 사람도 행복해진 겁니다. 양쪽 다 좋아진 거죠. 감사 표현은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이 의미가 있었다.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이 관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걸 알면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감사와 인정으로 시작하는 말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이건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일이 가치 있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인정받는 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가족들은 내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밥을 차려도 당연하고, 집을 치워도 당연하고, 아픈 데 없이 건강히 있어도 당연합니다. 아무도 당신 덕분이에요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와서 덕분에 잘 됐어요.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마른 땅의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아,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구나.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 확인이 주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이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그 욕구가 채워지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지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본인은 그냥 사실을 말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진짜 안 시원했을 수 있고 음식이 진짜 싱거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고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칩니다. 이건 성격 문제라기보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감사가 먼저냐, 지적이 먼저냐, 그 순서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로마 시대의 철학자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덕목일 뿐 아니라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이 말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건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수고를 볼 줄 압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덕목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키케로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감사받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시들게 하는 것은 없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고 아무 반응도 못 받을 때 그 허탈함, 그걸 2000년 전 사람도 똑같이 느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전화해줬던 것, 명절에 챙겨줬던 것, 어려울 때 말 들어줬던 것. 그리고 그걸 먼저 말해보세요. 지난번에 전화해줘서 고마웠어. 그때 많이 위로가 됐어. 그때 도와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잘 넘겼어요.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님 덕에 제가 편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만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상대방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보다 그때 그 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더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뭘 감사하는지 정확히 말해주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진짜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를 말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감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게 관계의 선순환입니다. 몇 달 전에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30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초등학교 다녔던 친구인데 졸업하고 나서 서로 다른 도시로 흩어지면서 연락이 끊겼었죠. 그러다가 동창회 단체 카톡방이 생기면서 다시 연결됐습니다. 마침 그 친구가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와 있더군요. 반갑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야, 너 그때 졸업식 날 울었잖아. 기억나? 솔직히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울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셔서 졸업식 때 그 얘기 나오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 친구가 30년이 지나서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한마디에 뭔가 뭉클해지더군요. 이 친구가 나를 진짜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냥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 느낌이 들자마자 30년의 공백이 확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요. 그날 우리는 4시간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 몇 분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 첫마디 덕분에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반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역시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는데 만나자마자 그래서 요즘 뭐해? 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황을 묻는 거니까요. 그런데 왠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친구는 나에 대해 뭘 기억하고 있을까? 그냥 이름만 아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대화가 겉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조사한 겁니다. 여러 상황을 설정해서 친밀감을 측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선물을 줄 때, 칭찬을 해줄 때, 시간을 함께 보낼 때 등등. 그런데
친밀감이 가장 크게 올라간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의 대화를 기억하고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친밀감 상승률이 무려 38%나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걱정하셨던 거 해결됐어요? 예전에 좋아한다고 하셨던 그 음식집 아직도 다니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선물보다 칭찬보다 더 큰 친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대화를 기억한다는 건 그때 그 대화가 의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듣고 흘려버린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뒀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기억을 다시 꺼내서 말해준다는 건 지금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느낌, 그게 친밀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의사와 환자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의술의 수준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사가 지난 진료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 한마디를 하는 의사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의사보다 45%나 높았습니다. 실력이 비슷해도 지난 대화를 기억하는 의사에게 환자들은 훨씬 더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지난 대화를 기억하는 게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존재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일관된 존재로 인식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한 말, 예전에 겪은 일, 예전에 보여준 모습, 그게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난 대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매번 만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내가 예전에 한 말이 허공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쌓입니다. 그 사람이 지난 대화를 기억해서 말해주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말은 내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과의 대화를 나는 소중하게 여깁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안도감과 친밀감을 줍니다. 반대로 지난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바빴을 수도 있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투자하는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기억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쏟았다는 뜻이니까요. 말은 멀쩡한데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대화를 나눠도 다음에 만나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만나도 관계가 제자리입니다. 연결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은 경험의 잔상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진 흔적이다. 이 말이 참 의미 깊습니다. 기억은 그냥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기억한다는 건 그 대화가 내 영혼에 흔적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시 꺼내어 말해준다는 건 상대방의 존재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플라톤은 2400년 전 사람인데 사람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기억받는다는 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잊힌다는 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와의 대화를 기억해 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완벽하게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죠. 중요한 건 핵심만 기억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난번에 했던 말 중에서
그 사람에게 중요했을 것 같은 내용. 건강 문제, 자녀 이야기, 고민거리, 기대하던 일. 이런 건 한번 들으면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간단히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내 보세요. 지난번에 손녀 돌잔치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잘 치르셨어요? 그때 무릎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아드님 취직 문제 말씀하셨는데 혹시 좋은 소식 있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짜 듣고 있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상대방의 중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습관, 그리고 그걸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습관. 이 습관 하나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 친구를 사귀기보다 기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 깊이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 대화를 기억하고 다시 물어봐 주는 것. 그게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가장 진실한 방법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이라 크게 힘들지 않고 1시간 반 정도 걸으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석이조였죠. 한 15명 정도 되는 모임이었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60 후반쯤 되신 아주머니였는데 이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매주 만나면 첫마디가 늘 비슷했거든요. 아이고, 오늘도 힘들겠다. 어휴, 날씨가 왜 이래. 아이고, 무릎이 쑤셔서 오늘 힘들겠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여기저기 안 좋으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매주 반복되니까 좀 달라지더군요. 그분이 오시는 게 보이면 사람들이 슬쩍 다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놓고 피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 옆에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산에 왔는데 옆에서 아이고 힘들다,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축 처집니다. 본인은 그냥 자기 상태를 말한 건데 듣는 사람은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재미있는 건 그 모임에 나이가 더 많으신 분도 계셨다는 겁니다.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였는데 이분은 오시면 늘 이랬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걷기 딱 좋아. 공기 좋다. 역시 산이 최고야. 객관적으로 보면 그분이 더 힘드실 수 있습니다. 나이도 더 많고 무릎도 더 안 좋으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은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쪽에 모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 할아버지 옆에는 늘 사람이 붙어 있었습니다. 같이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같은 산길을 걷는데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등산이 되는 겁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정서 전염이라는 현상을 실험한 건데요. 사람의 감정이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조사한 겁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했고, 다른 그룹은 중립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30분 후에 두 그룹의 기분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듣는 그룹의 기분 점수가 평균 34%나 하락했습니다. 단 30분 만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본인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기분이 안 좋지? 하면서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기처럼 감정도 옮는다는 겁니다. 옆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물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긍정적이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인데요. 사람의 행복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어떻게 전파되는지 분석한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행복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본인도 행복해질 확률이 1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사람까지 영향을 받아서 2단계 떨어진 사람도 10% 행복해질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 본인도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의 감정이 내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사람, 이건 에너지의 방향 문제입니다. 만남이라는 건 서로의 에너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에너지를 주면 상대방도 좋은 에너지를 받고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면 처음부터 에너지가 마이너스입니다. 상대방은 만나자마자 에너지를 빼앗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기 상태를 말한 것뿐이죠. 힘드니까 힘들다고 한 거고 덥다고 한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의 첫마디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마디는 그 만남의 분위기를 결정하거든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건 대부분 습관입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이 된 거죠. 하지만 그 습관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건 성격 문제라기보다 표현 방식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덥다와 오늘 햇살이 좋네는 같은 날씨를 말하는 건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불평이고 후자는 감상입니다.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틀린 게 없는데 왠지 만나면 지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대화가 부정적인 쪽으로 시작됩니다. 불평, 걱정, 한숨, 푸념 이런 것들로 대화가 시작되면 아무리 좋은 날도 흐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짧은 말인데 깊이가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이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말이 오히려 생각을 만들고 감정을 만들고 결국 그 사람 자체를 만든다고 본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뇌가 점점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회로가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부정적인 일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개선할 방법을 찾아라.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상황도 안 바뀌고 내 기분만 더 나빠지고 주변 사람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혹시 내가 만날 때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습관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이고 힘들어.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아서. 이런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지요. 그게 나쁜 거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진짜 몸이 안 좋으실 수 있고 진짜 세상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걸 대화의 첫마디로 꺼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그런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부정적인 말 대신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 괜찮네요. 잘 오셨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이런 말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면을 먼저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덥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날씨가 좋고 만남이 반가운 것도 사실입니다. 둘 중에 뭘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 안 좋은 게 많아집니다.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첫마디만큼은 조심하자는 겁니다. 첫마디가 만남의 분위기를 결정하니까요. 좋은 만남을 만들고 싶다면 첫마디부터 좋은 에너지를 담아보세요. 그게 상대방에게도 좋고 결국 나한테도 좋습니다. 작년 설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형님네, 누나네, 조카들까지 한 20명쯤 됐을 겁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반가웠습니다. 음식도 푸짐하게 차려져 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큰형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조카한테 이러시더군요. 어머, 너 살 많이 쪘네? 얼굴이 동그래졌어. 조카가 웃으면서 네, 요즘 좀 먹었어요? 하긴 했는데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른 조카한테도요. 너는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큰형수님 입장에서는 관심의 표현이셨을 겁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변한 게 눈에 들어오셨겠죠. 그걸 말씀하신 건데 듣는 쪽에서는 어떨까요? 만나자마자 내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쪘다, 빠졌다, 피곤해 보인다, 안색이 안 좋다. 첫마디가 이러면 반가운 마음이 좀 식습니다. 그날 조카들이 큰형수님 옆에 잘 안 앉더군요. 대놓고 피하는 건 아닌데 슬쩍슬쩍 다른 자리로 가더라고요. 큰형수님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냥 젊은 애들끼리 모여 앉나 보다 하셨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인사 대신 살 빠졌네? 어디 아파? 라고 하거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는 경우요. 본인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듣는 쪽에서는 기분이 묘합니다. 나 오늘 그렇게 안 좋아 보여?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작은 형수님은 조카들한테 이랬습니다. 너 왔어? 오느라 힘들었지? 배고프지? 빨리 앉아서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외모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반갑다, 편히 있으라는 거였죠. 조카들이 작은 형수님 옆에 붙어 있더군요. 같은 관심인데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예민한 사람들만 느끼는 걸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에게서 평가받는 느낌을 받을 때 어떤 심리적 반응이 일어나는지 조사한 겁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만나자마자 외모나 상태에 대한 코멘트를 받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런 코멘트 없이 일반적인 인사만 받게 했습니다. 그 후에 두 그룹의 심리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평가성 코멘트를 받은 그룹은 자기 의식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무려 41%나 상승했습니다. 자기 의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하게 되고 방어적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 앞에서 편하게 있기 힘들어지는 거죠. 왜 평가하고 판단하는 첫마디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까요? 이건 안정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이 쪘든 빠졌든 피곤해 보이든 안 보이든 일단 나라는 존재 자체를 환영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외모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면 일단 평가부터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관심과 평가는 다릅니다. 관심은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처럼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평가는 살쪘네, 피곤해 보이네처럼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관심은 상대방을 향하고 평가는 내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이 만나자마자 평가부터 하는 건 대부분 본인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그냥 말한 거죠. 살 빠졌네는 관찰 결과를 말한 거고 피곤해 보여는 걱정의 표현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첫마디로 적절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라기보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원래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솔직함보다 배려가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첫마디에서는요, 관심인 것 같은데 왠지 불편한 말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인데 듣는 사람은 평가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간극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보여지는 나를 의식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외모나 상태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하는 습관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살쪘네, 살 빠졌네, 피곤해 보여, 안색이 안 좋아. 이런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지요. 그게 나쁜 의도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변한 게 눈에 들어오셨겠죠. 하지만 그 관심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 빠졌네? 어디 아파? 대신에 잘 지냈어? 건강은 괜찮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곤해 보여 대신에 요즘 바빴어?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관심을 표현하는 건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평가고 후자는 공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외모나 상태를 판단하는 대신 안부를 묻는 겁니다. 해보여라고. 단정 짓는 대신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평가받는 느낌이 아니라 관심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같은 관심인데 전달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 자녀나 손주들을 만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코멘트에 민감합니다. 우리 세대는 살쪘네, 빠졌네가 그냥 인사처럼 오갔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불편한 말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다면 그들의 감수성을 존중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집니다. 그 소통의 첫 단추가 바로 첫마디입니다. 만나자마자 평가하는 말 대신 환영하는 말로 시작해보세요. 왔어? 반가워, 어서 들어와.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좋은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부드러운 대화의 시작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 변화를 알아채는 것, 지난 대화를 기억하는 것, 먼저 안부를 묻는 것, 감사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지 않는 것,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 것 돌이켜보면 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기술도 아니고 배우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것. 내 기분을 표현하기 전에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것. 그 작은 순서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좋은 말도 했고 후회되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기뻐했고 누군가는 상처받았습니다. 지나간 말들은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실 때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말로 시작할지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멈춤이 관계를 바꿉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물어보세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사회적 인연, 수많은 만남이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곁에 남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비싼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날 때마다 따뜻한 첫마디를 건네는 것, 상대방이 나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것, 그게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힘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내 모습이 보였다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잘못한 말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야기부터 꺼낸 적도 있고, 부정적인 말로 시작한 적도 있고, 무심코 평가하는 말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어제의 나는 그랬지만 오늘의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첫마디를 건네자. 그것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믿습니다. 첫마디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첫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그 밝음이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더 신경 쓰고 상대방을 더 살피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이 든다는 것이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것.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보다 더 편안해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은빛 철학서재였습니다.